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이관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화폐, 금융시장, 재무경제학에 대한 강의 중에서 세 번째, 오늘은 집중이냐 분산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효율적 시장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을 내기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넌지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주제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잘 되는 주식 한두 놈에 집중을 해서 그냥 거기에 몰빵을 해버려. 아니면 이걸 위험을 분산하게끔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나아. 그래서 분산 투자할 때는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 패시브 투자라 그래서 인덱스를 땅 사놓고서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이제 이런 투자 방법이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버냐. 저 될성 부른 놈들 빨리빨리 저 선택을 해갖고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좋은 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저 트레이딩을 해서 액티브하게 투자를 해서 그래야 수익을 올릴 수가 있지. 그래서 액티브 투자냐, 패시브 투자냐,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의견들이 많이 갈릴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액티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패시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투자 철학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선택과 집중하고 이제 문제가 관련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시면. 아마 워렌 버핏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가치 투자의 대가, 오마하의 현인, 워낙 유명한 분이시라서 이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게 있죠. 자,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예요. 여러 군데에다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데, 보통 우리 포트폴리오 투자라 그러죠. 포트폴리오. 종목을 여러 개를 골라서 그 종목에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그런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거, 인덱스 투자하는 거, 이런 걸 다이버시피케이션, 분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산 투자라는 게 아마도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이 번 돈을 갖다가 보존은 해줄 거다. 보존은 해줄 건데, 처음부터 이 부를 만들려면 집중 투자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될성 부른 놈한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키고 말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분산 투자해갖고 언제 벌래?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재밌는 농담을 하신 건데, 여러 가지 주식에다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 그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니들이 어떻게 다 할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0종목, 50종목, 70종목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너네들 정말 그 종목에 대해서 다 알고 투자하는 거야? 모를 때나 하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인덱스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가 지수를 산다거나 ETF를 산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실제로 그 하나하나의 종목은 다 몰라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다 그거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는 건데, 이 워렌 버핏 선생님은 워낙 이제 집중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라서 될성 부른 기업을 정확히 찍어서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운영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이제 관리 감독을 하면서 그 회사가 잘 되면 거기에서 이제 불을 얻는 그런 투자자라서 이런 이제 투자 철학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워렌 버핏이 맞냐? 아니면 분산 투자하는 게 맞냐? 실제로 이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계에서 답은 실제로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는 거는 액티브한 투자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식에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장기 투자를 하실 때 한두 종목을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인덱스에다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인덱스 같은 거 요즘 이제 많이 나와 있죠. ETF라 그래서 ETF 같은 거 이제 주식처럼 사고 파는데, 그 ETF의 가격 자체가 펀드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주식에 의해서 그 가격이 이제 결정이 나는 거니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이제 ETF 같은 것들이 요즘 인기가 좋은데, 그런 데 투자를 조금 오래 해라 하는 게 사실은 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종목을 고른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 업황이 좋대더라. 그래서 반도체를 갖다가 사요.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요즘은 2차 전지가 굉장히 유망하대더라. 전기차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이 2차 전지를 갖다 사야 되겠더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거 다 쓸데없는 일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답이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자,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투자자든지 간에 종목을 고르고, 액티브 투자한다는 얘기는 종목을 고르고 그 다음에 시간, 타이밍을 맞춰서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몇 종목만 갖다가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걸 우리 액티브 투자라 그러는데, 어떤 특별한 시기마다 액티브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수익을 많이 올리실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같은 일이 터져서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부양책 같은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종목 투자를 해서 그때 저 많은 수익률을 높이 올리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 경제학에서 나온 답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걸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거냐, 얼마나 여러 번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1, 2년 정도 그렇게 해서 버실 수가 있는데 3, 4년 버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5, 6년 간다, 7, 8년 간다, 10년 간다, 20년 간다 그렇게 해서 계속 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분들은 워렌 버핏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버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라고 나온 게 이제 제가 아까 답이라고 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 작년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시고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뭐 실제로 이제 엄청난 금액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왔죠. 동학개미 분들한테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660조 원이 넘는 돈이 이제 동학개미들에 의해서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뭐 30대 이하 분들만 한 160만 명 넘게 신규로 이제 작년에 막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주시장이 굉장히 이제 동학개미 분들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 우리 답이 뭐 분산 투자라고 그래서 동학개미 분들이 지금 다 잃고 있느냐 실제로 똑똑하게 돈 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잃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아마 많이 조합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왜 굳이 이제 경제학계에서는 저 인덱스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얻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은 위험의 함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 이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여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경제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 이제 X축으로 이렇게 쭉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하나만 넣고 2개 넣고 3개 넣고 5개 넣고 10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종목을 이제 갖고 있느냐. 그래서 뭐 이쪽에 있는 건 이제 다 집중한 거고 그다음에 저쪽은 분산된 거죠. 많이 분산되어 있는 거고 이쪽은 뭐냐면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즉 포트폴리오 위험이라는 거는 이게 수익률이 올라갈 때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얼마나 내려가고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우리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이제 말로 얘기를 하면 그 수익률이 이제 계속 움직일 텐데 수익률이 움직일 때 이게 평균이라 그러면 평균에서 이게 얼마나 벗어나는지 여기 올랐을 때는 요만큼 벗어났고 떨어졌을 때는 요만큼 벗어났고 그래서 이게 심하면 이제 위험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이 큰 건데 여기 그래프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요. 아직 이 용어는 보지 마시고 빨간 선 보지 마시고요. 아직은 여기를 보시면 이게 주식 하나만 딱 투자를 했을 때는 위험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왜? 그냥 내가 가진 돈을 그냥 한 종목에다 다 몰빵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주가가 뛰는 거에 따라서 제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게 큰데 한 2개 주식, 3개 주식, 4개 주식 이렇게 투자를 하면 자, 한 3개 주식 투자했다 그럴게요. 한 3개 정도 투자했다 그러면 주식 하나는 쭉 올랐어요. 근데 주식 B는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식 A에서 번 거하고 주식 B에서 번 거, 저 잃은 거하고 이게 상쇄가 된다는 얘기죠. 주식을 조금 더 많이 포함할수록 이런 식의 상쇄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하기만 하면 이게 위험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하나일 때보다 5개 하면 여기 정도니까 이게 이만큼 줄어든 거고요. 위험이. 그 다음에 10개 하면 또 이만큼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분산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여기에서 위험도 2종류가 있네요. 자,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주식 한 10개 정도를 투자하고 난 다음에 11개, 12개, 13개 집어넣을 때는 이게 별로 줄어들질 않죠. 여기에서는 하나일 때, 2개일 때 차이가 확 나요. 2개일 때, 3개일 때도 확 나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줄어드는데 이쪽에서 보니까는 그 다음에 10개 이상 되면 하나 넣든 2개 넣든 3개 넣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여기에 이제 나중에 주식을 아무리 더 많이 집어넣어도 그 밑으로는 줄일 수 없는 위험을 우리는 마켓 리스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냥 심플리 그 주식을 하나씩 둘씩 더 집어넣을 때마다 확 줄어드는 그 위험을 갖다 우리는 유니크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기업 고유의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기업 고유의 위험. 왜? 회사 하나에다 몰빵을 해버리면 그 기업 고유에 갖고 있는 위험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10개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 기업 고유의 위험보다는 거기에서 기업 고유의 위험은 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상쇄가 되면서 결국에는 마켓 위험만 남는다는 건데, 그럼 마켓 위험이 뭡니까? 이건 한국에서 투자할 때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한국에서 투자할 때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정치적인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에. 아니면 뭐 남북 관계에서 위험이 있다. 아니면 뭐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 시장에다 투자를 한 입장에서는 그런 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켓 리스크라 그래서 이거는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에요. 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놈들은 이게 이렇게 쭉 줄어들잖아요. 이건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종목 한두 개만 더 집어넣으면 없어질 수가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만 갖고 있으려면 결국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이론으로 나와 있는 거고, 주식 장기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마 가장 유명한 연구 결과일 텐데, 1802년부터 2012년까지니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거를 투자안을 비교를 한 건데,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 인덱스에다가 1802년에 일부를 갖다가 투자를 했을 때 2012년에는 얼마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미국 장기 국채에다 투자를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는지, 단기 국채를 투자했을 때, 그 다음에 금값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일불이 지금 70만 불이 넘죠. 지금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이렇게 수익률이 사실상 다른 어떤 대안들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인덱스에다 투자를 하면 계속해서 많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험한 단기 투자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걸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액티브한 투자를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실제로 이제 연구 같은 거 보면 액티브한 투자에서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뭐 그 사람들도 사실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액티브하게 종목을 고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액티브 투자를 잘 하나?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떤 심리적인 바이어스 갖다 설명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액티브한 투자는 변동성이 훨씬 커요. 종목 한두 개에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변동성이 무지하게 크겠죠. 그 다음에 패시브한 투자는 인덱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아요. 변동성이 되게 작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액티브 투자에서 돈 잃었을 때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돈을 벌었을 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었을 때는. 근데 나 이제 액티브 투자에서 돈 벌었다 그러면 액티브 투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돈 벌었다 얘기하면 이거 대박 났을 때 얘기하는 경우가 크죠. 패시브는 이제 조금인데 벌어봤자 이만큼인데, 액티브는 벌었을 때 이만큼 벌어요. 잃었을 때는 이만큼 잃고. 근데 이만큼 잃으면 사람들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액티브 얘기는 전부 다 대박 투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액티브 투자하면 할만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액티브 투자를 설명하는 이제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라서요. 피터 린치, 월가의 전설이죠, 이분. 그 다음에 여기에 워렌 버핏,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종목을 이제 찍어갖고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피터 린치 같은 분은 자기가 찍어갖고 이제 주가가 오를 때 뭐 10배 올랐으면 10루타를 쳤다. 뭐 100배 올랐으면 100루타를 쳤다. 그 말을 만드신 분이죠. 예, 이제 이런 분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게 뭐냐면요. 워렌 버핏이 이제 주주서한.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버크셔 하더웨이 이제 주주들한테 보낸 서한이 이제 책으로 나온 건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어떤 회사에 이제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경영자한테 딱 부탁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당신이 그 회사 지분 100% 갖고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회사가 자신의 유일한 자산이고, 그리고 당신 전 재산 다 거기에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0년 이상 회사를 팔거나 합병하지 못한다. 당신 그 주식 갖고 있는 거, 전 재산 지금 투자한 거 앞으로 100년 동안 그거 유지한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회사를 갖다가 경영해달라. 이건 집중도 이만저만한 집중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회사에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경영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어떤 거를 얘기해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항상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집중과 분산 자체도 선택이죠.
그렇죠? 거기서 선택을 하실 건데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떤 스타일을 투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학계에 나와 있는 답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거를 쫓아가는 펀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닌 펀드들이 있고 그게 아닌 투자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어디까지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면 만족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여기저기 힌트를 얻으실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하는 투자가 이제 어떤 투자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학계에서 나와 있는 이제 결과들 참고를 다 하셔서 그렇게 해서 가장 옵티멀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